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깨달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처음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중국의 그 야생 박쥐를 이제 시장에서 팔았던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생이 문제였을까요? 박쥐가 문제였을까요?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박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박쥐를 먹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야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품에 대한 과학적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먹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의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매년 식약처나 이런 데서는 야생 그 산나물이라든지 길가에 있는 산나물 또는 야생 버섯 이런 것들을 함부로 섭취하지 말라고 매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컨트롤되지 않은 식품들을 함부로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네. 그 예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는 바짝 구워야지 맛있나요? 아, 그럼요. 이게 항상 알코올이 잘 전충 익혀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알코올이 전충 이거. 맞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대단. 어떻게 그것도 아셨어요? 아니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잖아요. 좀 전에 원래. 뭐라고 하셨어요? 갈고리 촌충? 갈고리촌충의 정확하게 하면 유충입니다. 갈고리촌충의 유충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는 바싹 구워 먹는데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도 하시는 말씀이 돼지고기 덜 익은 거 먹으면 배 아프다. 그렇지. 그렇죠. 이 얘기는 늘 그런 들었거든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60년대 그 돼지를 키울 때 인분을 먹여서 키웠던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똥돼지. 똥돼지.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기생충의 문제가 진짜로 심각했고 네.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80년대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인분을 먹인 돼지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생충들이 이제 오히려 멸종을 했어요. 그래서 기생충 학자분들은 기생충이 멸종돼서 한국에서 이 기생충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외국에서는 돼지고기 레어 스테이크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를 바짝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그 당시에 돼지고기는 위생적으로 좀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바싹 구워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죠. 그 교수님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야생에 키운 동물들을 먹고 일어나는 사고들이 꽤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라든지 뭐 고란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기생충에 문제가 있지. 네.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돼지고기를 먹고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먹거리들을 이미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이 까마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까마중을 아시나요?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시는 건데 버치 아닙니까? 버치. 까마중이라는 볼거리 게 있고요. 아닙니까? 포도 아니에요? 컴풀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있었는데 예. 제가 어렸을 때 이걸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저희 집에서 직접 따가지고 컴풀이는 뭐 한약으로도 쓰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잎을 다려서도 먹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솔라닌이라는 우리 솔라닌은 감자에 싹이 날 때 거기 생기는 알칼로이드 독성 물질인데 이 까마중의 학명 자체가 솔라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솔라닌이 많은 건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모르고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막 먹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것들이 됐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점점 밝혀지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거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성장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예. 그냥 공부 잘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크시고. 네, 그렇게 사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집에 살구나무도 있었는데요. 사실 살구는 뭐 좋은 거지만 살구 씨도 한때는 굉장히 좋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구 씨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매실청 담그실 때 매실청 그 뭐 청매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사실은 아미그달린은 과거에는 비타민이라고 불렸었어요. 몸에 좋다고 그랬었던 겁니다. 지금은 하지만 제도하지만. 지금은 먹으면 안 되는 게 됐습니다. 계피차 같은 것도 몸에 좋다고 그러고 막 계피 얘기했지만 좋죠. 예. 사실 계피에는 저 쿠마린 성분이라는 게 항암 성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네. 계피차도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쿠마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계피차를 매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계속 우리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 정책에 반영되고 사용해도 되는 원료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에 대한 과학적 컨트롤을 중요성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해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